안녕하십니까. 선형대수학 5장 벡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기본적인 개념과 또 연산, 또 벡터 안에 가지고 있는 성질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장 1절을 배울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 5장 2절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는 벡터의 개념과 표현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제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기하학적 표현, 그 다음에 단위 벡터, 단위 좌표 벡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개념과 표현, 압력, 속력, 그다음 물체의 질량, 전자의 전하, 물의 비열, 저항기의 저항, 그다음 원의 지름, 삼각형의 면적, 육면체의 최적 등과 같은 물리적인 양은 주어진 크기인 실수로 표시할 수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요 위에서 언급했던 것들이 다 하나의 실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실수 값을 우리는 스칼라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의 수로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뭐 물리적이고 기하학적인 양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속도라든지 힘이라든지 가속도 이런 것들은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스칼라는 크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스칼라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다라는 얘기죠. 힘을 주어라. 예를 들어서 물건을 드는데 힘을 주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도 이렇게 밀고 있어요. 근데 힘을 주라고 했는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밀고 있다. 이렇게 힘을 많이 주면 오히려 더 안 가겠죠. 그래서 힘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을 주되 원하는 방향으로 줘야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방향이 있다.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우리는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는 벡터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자, 보통 벡터를 화살표 형태로 표시하는데요. 시작하는 점을 시점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P로 시작을 하죠. 그다음 끝나는 점은 Q라고 표시하고 종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작하는 점이란 뜻이고 끝나는 점이란 뜻인데 자, 여기가 이제 머리대가리라서 헤드라고도 얘기하고 여기 시작하는 점은 테일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점 P에서 Q까지의 방향을 가진 성분을 우리는 유향 성분이라고 합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뭐 이거 용어적으로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항상 시작하는 점에서 끝나는 점 이렇게 PQ로 표시하고요. 그리고 요거를 보통 PQ 두 개 점으로 벡터를 표현할 때는 PQ라고 쓰고 위에다가 벡터 화살표 표시를 합니다. 간혹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P에서 시작해서 Q로 끝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는 표시로 하고 앞에는 시점을 쓰고 뒤에는 끝점을 씁니다. 종점을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 벡터를 V 벡터 이제 V가 이제 벡터의 V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벡터 할 때는 V 그리고 그 다음에 알파벳 순서대로 U 뭐 여기서는 뭐 짝대 이렇게 긋는 경우도 있고 뭐 W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또는 V에다가 벡터 표시를 하기도 하고 U에다가 벡터 표시하기도 한다. 화살표 표시를. 이거는 V라고 하는 것이 벡터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으면 굳이 화살표 표시를 하지 않지만 헷갈릴 수 있다. 그럼 화살표 표시를 하는 겁니다. 두 벡터 PQ와 RS가 똑같은 크기와 방향을 가지면 이 두 벡터는 어디에 위치해 있든지 서로 동치라고 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크기가 이제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그러니까 V 벡터가 있고 U 벡터가 있다. 그럼 이게 같을 때가 언제 같으냐? 결국 벡터는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다고 했으니까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입니다. 그래서 시작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시작점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이 길이가 바로 크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점이 다르더라도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은 거다. 즉 여기서 요 P에서 시작하는 요 벡터와 R에서 시작하는 요 벡터가 같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하 벡터라고 얘기하고 같다라고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하학적으로 같다 뭐 이런 건 이게 XY 평면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땅바닥에다 그림을 그리면 보통 이제 기하라고 얘기합니다. 벡터는 좌표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가령 3차원 공간에서 원점, 이게 원점이죠. 0,0,0에서부터 어떤 특정한 점까지의 선을 긋고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걸 우리는 위치 벡터라고 합니다. 위치 벡터. 자, 위치 벡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좌표 평면상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이제 화살표를 그리게 되면 이건 위치 벡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이거는 XY 평면상, 2차원 평면상이죠. XY 평면상에서 이미 한 점 P를 잡으면 원점에서 시작해서 화살표를 그리면 이것도 하나의 위치 벡터가 되는 거고요. 요거를 우리는 벡터는 열 벡터로 행렬 중에 이제 이렇게 쓰는 행렬, 요렇게 많이 표시합니다. 벡터는 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긴 한데 뭐 A, B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는 이런 형태로 주로 씁니다. 이거는 뭐 이제 공간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보통 쓰기도 하고 또는 언제 이렇게 또 쓰냐면 V 벡터가 A, B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V의 트랜스포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표시는 혼돈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이렇게 열의 형태로 해서 열에 관한 행렬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X, Y, 뭐 A, B 이렇게 되면 두 개의 벡터가 같다. 그 얘기는 X는 A랑 같고 AND 그리고 Y는 B와 같다. 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해야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여기 X1과 X2가 같고 Y1과 Y2가 같으면 이 두 개의 벡터는 같다.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벡터가 같을 조건은 뭐냐면 끼리끼리 같으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연립으로 풀면 A가 3일 때 B가 1일 때 두 개의 벡터는 같다. 자, 예제 5-1번. 다음에서 두 개의 벡터 U와 V가 같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같다. 그래서 A 빼기 B는 4다. 그 다음에 A 더하기 B는 2다. 그렇게 해서 A와 B 값을 구하면 됐고 여기는 자 X는 Y-2랑 같고 2Y 플러스 1은 3이랑 같고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Y가 1이라는 걸 알겠고 Y가 1이니까 X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예제 5-2번 R2상에서의 유형 성분을 각각 그려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려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시면 돼요. 이거는 뭐예요? 마이너스 2,3을 찾아요. 마이너스 2,3을 찾으니까 요점이죠. 여기서 화살표를 긋고 원점에서 그으시면 됩니다. 이런 건 어떻게 돼요? 3,4 자, 3,4라는 점을 찾고 화살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그림을 유향성분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는 것과 이렇게 그리는 것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두 점이 주어져서 이걸 지나는 선분으로 요 벡터가 주어지면 이 벡터는 이거 평행 이동으로 밑으로 내리는 거. 이걸 그대로 내리고 이거 그대로 내리면 이렇게 벡터를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PQ의 벡터는 결국 여기가 잠깐만요. 여기가 P-가 돼 있죠. 그럼 OP- 요 벡터랑 같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 세 개가 동일합니다. 같은 걸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돼요. 종점에서 시점을 빼주면 돼요. 그래서 5 빼기 3, 5 빼기 2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얼마 나와요? 2,3. 얘하고 얘가 똑같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1. 종점에서 시점을 빼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겠죠. 4에서 1을 뺍니다. 그럼 이게 2,3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벡터가 동일하다. 5-3 종점
2,1인 벡터 종점이 이거인 벡터 4,3의 시점을 결정하고 그려보자. 무슨 얘기냐면 종점이 2,1이에요. 근데 벡터는 이거예요. 벡터 이거. 요 점이 무슨 점이냐?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요거를 a, b라고 놓으면 아까 벡터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벡터는 3,4인데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종점에서 시점을 빼주라고 했죠. 그러니까 2 빼기 a, 1 빼기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벡터 같으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뭐예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이 바로 시점이 된다. 자, 뭐 벡터의 개념과 표현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보통 여기 행렬의 열벡터나 행벡터 크기 표기법과 이제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표시하는 게. 그래서 행렬의 뭐 n 곱하기 1의 행렬하고 n개를 가진 선분 n개를 가진 벡터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의 5-2번 R2상에서 벡터 요것의 크기와 길이 노음을 이렇게 표시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벡터의 크기를 구하여라, 벡터의 길이를 구하여라, 벡터의 노음을 구하여라 같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통 어떤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에 절대값을 붙여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 벡터에서는 요 절대값 대신에 이것도 사실은 길이거든요. 이거 무슨 길이냐면 잠깐만요. 이 절대값의 의미는 원점으로부터 요점까지의 거리를 보통 절대값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직선상의 한 점이 원점과의 거리를 구하여라, 그 얘기는 절대값을 구하여라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뭐가 있냐면 이제 두 개의 성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요 절대값 비슷하지만 절대값을 표시 안 하고 짝대기 두 개로 크기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표시하고, 실제로 이거는 여기 a, b라고 하면 요것이 벡터잖아요. 그럼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길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 a이고 여기가 b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요것이 요 벡터의 길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길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0이라고 하는 건 언제냐면 원점인 벡터, 그 0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0벡터일 때는 이렇게 되고 그 외의 것은 무조건 길이기 때문에 양수가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요 벡터에 대해서 길이를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정의 5-3번을 보시면 자, 모든 성분이 0인 벡터를 0벡터라고 합니다. 만약에 R 상황에서는 여기 1차 수직선에서는 0벡터는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R2 이게 쉽게 해서 XY 평면상에서는 0 곱하기 0 이렇게 꺽쇠로 해도 이렇게 가로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R3 즉 XYZ 공간일 때는 0,0, 0이 3개인 형태. 이게 차원에 따라서 0 개수가 정해지겠죠. 자, 그래서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특수한 벡터로 크기는 0이다. 그래서 어떤 벡터든지 간에 0벡터를 더해주면 그 벡터가 나온다. 0의 더하기에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떤 벡터가 있고 그거에 반대되는 이런 반대 방향의 크기는 같은데 반대 방향의 벡터하고 더해주면 0벡터가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요 벡터는 자, 여기 성분, 요 성분으로 종점을 가진 벡터, V 벡터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점이 주어지면 이렇게 벡터를 표시할 수가 있고요. 크기는 결국 이거의 길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거 이 벡터가 3,-4라고 하는 점이 종점을 갖고 있다. 그러면 크기 벡터는 여기 3이고 4니까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요 길이로 해서 이제 양수를 쓴 거고요. 보통 이게 좌표로 해서 표시하면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제곱을 해서 길이가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공간상에서도 마찬가지 방법이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에 2번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거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지금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 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돼요?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 삼각형은 뭐예요? 또 직각이죠? 직각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예요? 4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요거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을 루트 씌워주는 게 바로 요 벡터의 노음 또는 길이, 크기가 됩니다. 자, 요거 계산해주면 뭐예요? 4하고 9니까 13. 루트 1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13 더하기 16이 되죠. 그럼 얼마가 돼요? 루트 29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걸 요거 이거 각각의 제곱의 합을 가지고 구한 다음에 이걸 더해줘서 하는 방법이나 한꺼번에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4제곱 해주나 동일하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n개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벡터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이 되는 벡터를 우리는 단위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위 행렬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단위라고 하는 건 1, 기준이 되는 건 1입니다. 뭐 여기서는 단위 벡터 2라고 표시한다고 하는데 뭐 그건 뭐 책마다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자, 여하튼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벡터가 있을 때 이거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요거의 길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3이다. 그럼 3을 요 길이 3이니까 이걸 3등분 딱 해요.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요 길이가 1. 요 벡터가 바로 단위 벡터가 됩니다. 방향은 같고 크기만 1인 벡터. 단위 벡터예요. 그래서 그 단위 벡터는 어떻게 구한다? 원래 방향이 이게 V라고 했을 때 벡터는 V인데 요거를 뭘 해준다? 크기로 나눠준다.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돼요? 단위 벡터가 된다. 자, 단위 벡터가 되려면 크기가 1이어야 돼요. 얘가 크기가 1인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전체의 크기를 구하면 되죠. 근데 요건 각각의 크기로 구할 수 있고 크기의 크기는 뭐 크기죠. 그래서 얘랑 얘가 같은 값이니까 약분해서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벡터를 구하여라. 크기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주어진 벡터와 방향이 같은 단위 벡터를 구하여라.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크기만 구하면 돼요. 크기가 얼마예요? 루트 4 더하기 9 루트 13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자, u 벡터의 크기로 u를 나눠주면 결국은 얼마가 되냐면 루트 13분의 2 루트 13분의 마이너스 3 요것이 답이 되는 겁니다. 요것도 어떻게 하면 돼요? 크기 구하면 돼요. v의 크기는 뭐예요? 루트 4 더하기 1 더하기 9 그래서 루트 14가 됐죠. 14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 2라고 표시했는데 v 크기로 나눠준 단위 벡터는 어떻게 된다? 루트 14분의 2 루트 14분의 1 루트 14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스칼라의 값은 수 0과 벡터 0은 다르죠. 스칼라는 하나의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예요, 실수. 근데 벡터는 방향을 가지고 있죠. 물론 방향이 좌표표 원점에서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벡터는 다른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벡터의 개념과 표현에서 여기 그림 5-18을 보시면 R2상에서의 단위 벡터는 뭐냐? 크기가 1인 벡터이기 때문에 이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들은 다 단위 벡터가 됩니다. 이 위에 있는 점 다 단위 벡터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벡터의 단위 벡터를 구하라. 그럼 이 직선하고 이 원하고 만난 요 점, 여기까지가 단위 벡터예요. 이거하고 방향이 같은. 만약에 요런 점이 있어서 이렇게 있을 때 요 벡터의 단위 벡터를 구하여라. 그럼 이 직선이 지나는 원하고 만난 요 점까지를 나타내는 요 벡터가 바로 단위 벡터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R3성에서도 이미 공간에 있는 한 점과 원점 사이까지의 벡터, 위치 벡터하고 방향이 같은 그러면서 단위 벡터인 것들을 구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이 직선이 이 구를 통과할 때 그 지점까지의 벡터가 바로 단위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5-5번
v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i가 있고 j가 있습니다. 이 i는 자, 이 좌표 평면상에서 여기 1,0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j는 0,1을 의미해요. 자, 이런 벡터 i와 j와 같은 벡터는 우리는 책 314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단위 벡터거든요. 사실은 크기가 1이니까. 근데 좌표를 나타낸다고 해서 단위 좌표 벡터라고 합니다. 용어가 책에는 언급되어 있는데 이 PPT에는 없네요. 그래서 이 IJ가 단위 좌표를 나타낸다. 단위 좌표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벡터 V 방향의 단위 벡터를 구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4인 요 벡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의 단위 벡터. 그러면 뭐예요?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려요. 그럼 여기 만나는 요점. 요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단위 벡터예요. 방향이 요 방향이. 어떻게 하면 구하면 된다고 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거의 크기를 구해요. 크기 구했더니 5가 돼요. 그럼 5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즉 지금 V의 크기로 나눠주면 요게 바로 V 방향의 단위 벡터가 되고 요거를 어떻게 쓰냐면 5,3, 5,4 이렇게 써도 되지만 어떻게 쓸 수도 있다? IJ로 가로를 안 쓰고 그래서 5,3I, 5,4J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벡터는 원래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표시했어요? 3,4로 표시했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벡터하면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근데 뭐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공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거기 앞에 벡터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면 벡터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금방 얘기했던 것이 여기 언급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단위 좌표 벡터는 여기 i, 여기 j. 그래서 i는 결국은 1,0, j는 0,1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공간상에서는 3개니까 i는 100, j는 010, 그 다음에 k는 001이 되는 거죠. 단위 좌표 벡터가 아까 ij 뭐 R3상에서는 i, j, k가 보통 이제 단위 좌표 벡터인데 여기에서 이 좌표 벡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저 벡터라고도 합니다. 기저 벡터. 베이시스 벡터. 기본이 된다는 얘기죠. 요 기저 벡터를 이용하면 모든 벡터를 이 기저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5-6번 보시면 원점으로부터 u 벡터, u 방향의 단위 좌표 벡터를 이거 잘못된 거죠. u 방향의 단위 좌표 벡터가 아니고 단위 벡터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있으면 임의의 점 이렇게 있으면 1, 2, 5가 이렇게 있으면 요 벡터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 1인 9가 있죠. 9하고 만나는 점. 그 점 있죠. 그 점까지의 벡터. 요게 단위 벡터예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요거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 돼요. 크기가 루트 30이니까 루트 30으로 나눠주면 u 방향의 단위 벡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점 요거고 벡터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종점을 구하여라. 무슨 얘기냐면 임의의 점이 이렇게 있고 어떤 점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있을 때 요 벡터 P0, P1이고 P2예요. 근데 이 벡터가 바로 뭐예요? 4i 플러스 5j니까 결국 4,5가 되는 거죠. 뭐가? 원래 종점에서 P점을 빼야 되죠. C점을 빼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A, B라고 하면 A에서 5를 빼니까 더해주고 B에서 마이너스 3을 빼주니까 더해주죠. 요게 요거랑 같아요. 그래서 A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 B가 얼마가 돼요? 2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P2, 요 점은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죠? 요때는 점이고 앞에 벡터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그땐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벡터는 이렇게 표시하는 게 일반적이고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보통 점으로 표시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점인지 벡터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꼭 명시해 줘야 됩니다. 여기 시점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시점이고 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시점이라는 점이라는 표현이 없으면 벡터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혼돈이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5장 1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